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에서 나왔던 가이드라인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증권형 토큰 관련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용은 추진 배경은 대부분 알고 계시잖아요. 이 추진 배경은 과거에 사기가 많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한번 좀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내용과 그 다음으로 증권형 토큰을 분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른 측면의 추진 방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번에 유통 발행 규율 체계 정비라고 해서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 제도상 증권 발행 형태로 수용을 하게 되고요. 증권을 등록 관리하는 발행인 계좌관리 기관을 도입을 하고, 그리고 증권 수익주권에 따른 장외거래 중개업을 신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업을 만들어서 총량관리, 상장시장, 장외시장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고요. 등록되는 심사 요건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일단은 곧바로 내가 그런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다이렉트로 가능하고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그 요건을 위탁을 좀 해서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서 상장을 시키는 절차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공모 규제 완화라고 해서 전문 투자자 3호와 그리고 공모 한도를 30억 원, 그리고 소액 공모에 따른 이 비중도 100억 원 플러스 투자자 보호 장치까지 좀 해준다라는 게 이번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 또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증권에 해당 가능성이 높냐 아니냐 이런 내용들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기본 방향성은 기존의 예술품 조각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나왔던 원칙을 동일하게 적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반 사정이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서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권리의 내용을 증권에 해당한다면 증권 규제가 전면 적용이 될 거고, 해외 발행된, 그러니까 해외 우리 STO 토큰에 영향이 좀 있는 코인들은 국내 투자자의 청약을 고려하는 등의 자본시장법 규제 적용을 좀 하도록 하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 이제 상장이 되었는데 해외 쪽에서는 약간 명확한 지침이 아직 법률로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식으로 일단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의 특성을 감안을 해서 자율적으로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제시를 가지고 갈 것이다 라고 예시 조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높을 경우에 따른 예시를 보게 되면요, 사업 운영에 따른 지분권을 갖거나 사업의 운영 성과에 따른 배당권 또는 자녀 재산의 분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걸 스테이킹까지만 볼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서 에어드랍까지도 볼 것인지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발행인이 투자자에게 사업 성과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귀속시킬 경우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금전이 형식적으로 투자자 활동의 대가의 형태를 가지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 수익 분배를 해당하는 경우라고 되어져 있어요. 대가의 형태를 가지더라고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가 어떠한 노드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도 네가 그런 대가를 치렀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수익 분배로 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조각 투자의 경우 공동 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의 권리를 전제하고 있지만 디지털 자산은 별도의 판단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애매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더 추가적으로 이걸 좀 더 면밀히 검토해 본 뒤에 이걸 분류를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내용이 좀 중간에 있는 내용이 좀 거슬리긴 해요. 투자자 활동의 대가 형태를 가졌다. 좀 이 어폐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해석의 여지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전문가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 한 번 더 제가 또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낮은 경우에는 발행인이 없거나 투자자 권리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러니까 아무도 주인이 없다, 유틸리티 토큰으로 본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급 결제 또는 교환 매개체로 활용하기 위해서 가치 유지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상환을 약속하지 않을 경우, 이것도 두 번째 내용이 다 애매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건 본인의 입지와 생각에 따라서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실무자산의 공유권으로 표시한 경우 공유 목적물의 가격 가치 상승을 위한 발행인들의 역할 기억에 약속이 없는 경우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게 좀 쉽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걸 가격을 띄우기 위한 역할과 기여가 많이 들어갔냐 아니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너희들은 그냥 자동적으로 알아서 시장이 알아서 움직이게끔, 그걸 좀 뜻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또 논란의 여지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놨냐, 추가 코멘트를 이렇게 해놨죠. 야, 너희들 딴지 걸 거 분명히 보일 것 같으니까 여기서도 향후 판례와 축척의 이제 자료 축척 사례 같은 걸 다 축척을 해서 지속적으로 보완할 거니까, 업데이트 할 거니까 이걸 너무 많이 맹신하지 말아라. 그냥 첫 번째 나왔던 가이드라인이니까 우리는 그냥 대충 한 요렇게만 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맥락은 전자증권 수용과 법적 효력의 이제 부분, 그리고 증권 발행 심사 총량 관리, 그리고 증권사 연결 없이도 곧바로 발행할 수 있을 만한 요건 등, 그리고 투자 계약 증권을 추가했다라는 게 편의성 개선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쭉쭉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으면 샌드박스를 통해서 테스트를 해본 뒤에 정식 제도화에 하겠다, 즉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곧바로 하는 거 아니다, 겁먹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샌드박스 거치고 정식 제도화가 되면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의 선거 일정에 딱 맞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어쩌죠?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진 일정 법안 제출 내용들이 대부분 뭐 상반기에 법안 제출이 좀 되고 진행을 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또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저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느낀 점이 뭐가 있었냐면요, 그 이야기만 좀 드리려고 합니다. 되게 많죠? 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느낀 점은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논란이 끝도 없이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 한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로세스로 해서 국내로 들어오는 비중으로 만약에 STO 토큰을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이쪽에 문제가 발생을 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왜 의미가 없는지 아세요? 규모에 있는 금액이 너무 적잖아요. 알아서 금융기관에서 거출해서 때려버리면 끝납니다. 네. 금액이 아까 1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이고 안정화되면 이제 그 증액을 더더더 하겠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걱정할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금액도 저렇게 보수적으로 잡았던 건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거나 뭐 할 때 뒤처리를 빨리 하기 위한 척도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문제인 게 무엇이냐면, 이 기존에 있었던 게 국내에서 이렇게 상장이 이제 시작되는 과정, 그거는 이제 별로 걱정되는 건 없는데, 이제 기존에 이미 상장이 무분별하게 되어져 있는 코인 거래소에서 어떻게 필터링 과정을 거칠 것이냐가 가장 논란이 매우 뜨거워질 것 같은데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존에 있었던
거래소 이해관계 쪽이 또 있겠고요. 새로운 사업군 쪽에 또 다른 세력이 또 있잖아요. 밥그릇 싸움이 좀 있겠죠. 그래서 약간의 논란거리가 있고, 이 중간에 껴져 있는 또 투자자들은 조마조마해야 되는데 이런 해석적 관계도가 명확하게 딱딱딱 떨어지지 않았다는 게 너무 많이 아쉬웠다라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먼저 주도적으로 진행을 하는 건 아직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직 뭐 구체적으로 나왔던 법안 내용들도 전 세계적으로 아직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먼저 하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좀 제대로 잘 확인을 해보고 좀 조심하게 진행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주변 국가들이 또 벤치마킹 한다라고 해서 안 좋은 걸 또 적용을 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런 또 나쁜 사례가 생길까봐 저는 좀 걱정이 되기도 있고요. 네. 오늘도 되게 재미없는 그런 내용이긴 했지만 좀 애매합니다. 예. 보면 볼수록 애매해요.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이 뭐 별거 새로운 내용을 여기다가 써놓은 게 아니고요. 다 자본시장법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그냥 발췌해서 가져오고 왔기 때문에 그냥 그 내용에서 그나마 큰 맥락만 가지고 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언제든지 또 소송전과 논란의 여지는 끝도 없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패가 나오기에는 좀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리고 올해 안에 거의 다 진행이 안 될 거라고 하면 거의 이제 또 선거 시즌 또 넘어가니까 그렇게 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아무튼 뭐 이래저래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